저 이제 강아지가 갑자기 짖네요.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짖어요. 앞에 사람이 지나가나 봐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뎁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다가 좀 잘 안되고 하다가 좀 잘 안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도 조금 더 받고, 그리고 다 녹음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게끔 됐는데, 세 번째 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잘 알게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녹음을 하면서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주로 보고, 이제 저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남겨놔서 혹시나 누군가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뎁스 매니지먼트인데, 뎁스는 부채예요. 뎁스는 부채고, 그리고 부채, 빚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용카드를 써요. 이제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 점수가 쌓이고, 그래야 이제 대출을 할 때 이 신용 점수를 써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동차 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받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하실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학자금 대출도 있고, 다양한 대출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크레딧 점수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빚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면 굉장히 제한이 많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레버리지를 전혀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일단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투자 대비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퍼센티지로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집값이 1,000,000원이 올랐다라고 치면, 이제 뭐 1억짜리 집이 뭐 1,000,000원이 올랐다. 그런데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은 1,00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익률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가진 돈이 1,000,000원이다. 이제 1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 근데 이제 빚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하게끔 되면 제가 적어도 10년은 모아야지 그 집을 사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집값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써야 되고, 그리고 크레딧 점수를 만들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고 그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빚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의도치 않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소비를 펑펑할 수도 있겠죠. 소비 생활이 안 좋아서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잘 못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평생 일해가지고 뭐 이자밖에 못 갚고 뭐 이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되는데 그게 이제 뎁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뎁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그 이제 빚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 이제 플랜을 갖고 그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이제 콘솔리데이션 뎁도 있고 뎁 세틀먼트 그 이제 컨슈머 프로포절도 있고 그리고 뱅크럽시도 있어요. 그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이제 콘솔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빚을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퍼스널 론도 있고 뭐 자동차 론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이제 TDS에서 42%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수치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TDS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소득 대비 그 빚의 비율을 보고 그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빚을 통합을 시키고 매달 얼마씩 그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이제 매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뭐 1,000,000원을 번다. 꾸준히. 그러면 42%니까 그 중에 400만원까지 세 전이에요. 그 세 전으로 한 1,000,000원 정도 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400만원까지는 이제 뭐 빚을 갚거나 하는데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런 거고 그 이제 약간씩 수치가 변하거나 이렇게 투입이 되는 조건들이 조금 바뀌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컨솔리데이션은 그렇고 이제 세틀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슈머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다 통합을 했는데 5년으로 나눠서 5년이 맥시멈이에요. 그 이제 5년으로 나눠서 갚아도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내 수입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잖아요. 뭐 휴가도 갈 필요가 있고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 세틀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컨슈머 프로포절 같은 경우엔 그것보다 콘솔리데이트를 해서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법적인 책임도 따르고 그리고 기록도 훨씬 오래 남고 신용 점수에도 더 안 좋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뱅크럽시 완전히 이렇게 파산을 해가지고 내가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구제를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뱅크럽시를 하게끔 되면은 이제 7년 동안 그 은행 업무를 거의 못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어카운트를 만들고 쓰고 하는 거는 뭐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외의 업무들은 거의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7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이제 세틀먼트 쪽으로 가는 거니까 뱅크럽시는 조금 가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가서도 안 되고 별로 좋지도 않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찌 됐든 이제 빚이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잘 안 됐다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다라든지 뭐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자만 갚아나가고 뭐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살 수 있게끔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업체는 이제 비영리 단체랑 사설업체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두 군데에서 다 상담을 받고,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옵션이 나왔는데, 이제 사설업체 측에서는 이제 컨슈머 프로포저를 통해서 이제 빚을 많이 탕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법적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오래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별로 좋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내용을 봤더니,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 이니셜 피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돈은 어디다 쓰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얼마씩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합치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빌린 돈보다 총액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신용 점수까지 낮춰가면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훨씬 심각하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살 길인데, 어찌됐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75불씩 내야 되고, 그쪽에서도 비영리 단체이긴 한데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인건비 자기들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거를 관리를 해주는 것만큼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상담도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교육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또 이쪽이랑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대신에 이제 저희한테 그 돈을 빌려준 그 크레딧 회사라든지 이쪽이랑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제시한 금액도 예, 꽤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냥 이렇게 통합을 한 상태였고, 예, 통합을 해서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을 수 있게끔 이제 조정이 되었고, 굉장히 이렇게 저희는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 단체인데 이제 크레딧 카운셀링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경제 생활을 하기 전에 좀 이제 잘 알게끔 되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빚을 내는 데에 있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빚을 하나도 안 내고 뭐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다 해보는 것도 뭐 괜찮은데, 물론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일단은 시범 삼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게끔 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를 권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분야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뭐 비용만 없어서 내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든지 내 가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뭐 내가 뭐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럼 그럴 때 이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는 그 다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알면 이제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그만큼 이제 도움이 조금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알고 있다가 지금은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빚이 좀 많이 늘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빚 중에서도 담보대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 이제 만약에 그 빚을 못 갚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이렇게 빚을 빌려준 곳에서 이렇게 제 차나 아니면 집을 이제 경매로 넘기는 거죠. 그 경매로 넘길 때도 시세 대비해서 그쪽에서 넘겨요. 걔네 맘대로 이렇게 무조건 싸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세금을 안 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을 받은 거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안 낸 거는 포함이 안 되고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각이 난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페이를 안 했을 때 이제 그쪽에서 경매로 그 이 집을 강제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페이가 안 됐을 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게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 유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예정에 없게 뭐 일이 그 일 해고를 당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같은 임금의 일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세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재산세를 안 냈다, 그 텍스를 안 냈다라고 하면 한 안 낸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경매 과정을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저희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근데 너무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강제로 넘겨서 이제 자기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끔 돼요. 이제 그 집을 시세대로 팔고 이제 그 시세로 팔린 돈 중에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죠. 이제 모기지가 있으면 모기지를 또 갚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뭐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다운이 된 적은 없어요. 된 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또 모를 일이죠. 어찌됐든 한번 끊고 갈게요.